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양권 문화에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느낌까지도 비교적 상세히 서술이 돼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용을 좀 알아두면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더 지평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이트가 지난번에는 하와이에 이제 친구를 두고 결국에는 혼자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숙박시설에서 혼자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후에 이제 필라이트는 이제 일을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자, 먼저 해결책으로서 아빠 찬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빠 찬스가 무슨 얘기냐. 이때 이제 1962년 이 시절 때 벌써 일본에 이제 UPI라는 통신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계 통신회사예요. 그러니까 필라이트의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제 이 UPI라는 회사에서 장기 출장 근무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회사에. 그래서 이분들께 전화를 해서 이제 곧바로 다음날 이제 만났다라고 합니다. 만나서 우선은 이 24살의 이 필라이트, 꿈이 아주 이제 한창일 이 청년이 이 아버지의 친구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포부와 생각들을 이제 막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발을 수입해다가 미국에다 팔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이제 뭐 필라이트는 사실상 아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신중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람 2명을 소개시켜 줬다고 합니다. 은퇴한 미군 군인 출신의 이제 2사람인데 일본에서 잡지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언가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필라이트에게 지금 거기 있는 숙박시설은 대단히 안 좋은 데니까 가성비가 훨씬 좋고 괜찮은 호텔이 있으니까 그걸로 옮겨서 지내라고까지 정보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라이트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호텔에 가서 이제 괜찮은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이제 추천한 이제 소중한 이제 도움이 될 법한 2사람에게 이제 곧바로 찾아갔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우선은 관광을 하게 됩니다. 며칠간,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며칠간 집중적으로 관광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일본에 왔으니까 당연히 관광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가의 고급 카메라를 이제 목에 걸고 돌아다니면서 찾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일단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찾아갔냐. 지금 필라이트가 있는 곳이 일본의 도쿄입니다. 참고로 도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집중적으로 폭격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조 건물이 다 불타고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몇 개 안 남은 옛날식 목조 건물을 이제 곧바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이었는데, 선종,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의 절, 이곳을 찾아가서 이제 스님들의 가르침도 듣고 그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라이트가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뭐 서양 사람이니까 선형적인 사고관의 자아 중심의 어떤 자아를 강조하는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절에서 이 스님과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가르침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일본 문화에서는, 동양 문화에서는 자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하더라. 그리고 자아를 너무 강조하게 될 때 심지어는 적과 나의 관계조차도 반쪽밖에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행하게 된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관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기록을 남겼고, 또한
사토리라는 용어에 굉장히 꽂혔다라고 합니다. 사토리는 이제 득도, 깨달음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이제 딱 비춰진 어떤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선하고 참선하는 중에서도 깨달음이 번개불처럼 탁 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듣고 필라이트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이 카메라에 프레쉬가 터지는 듯한 그런 깨달음의 기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토리는 그 요즘에 이제 뭐 일본에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본에서 이제 한창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많은 젊은들이 적체가 돼서 결혼도 잘 못하게 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사토리 세대다, 득도 세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세대를 나타낸 이제 용어가 이제 사토리 세대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N4 세대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것과 좀 유사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 1962년의 이 상황에서는 서양인인 이제 필라이트는 동양식 그런 사고관, 어떤 자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선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조화, 균형,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느낌이 대단히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간 곳이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예요. 정반대에 있는 곳이죠. 실제로 자신이 쓴 글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반대에 자아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도심지에 있는 도쿄 증권거래소를 찾아가 봤다라고 합니다. 갔는데 여기서 또 저희 상식을 깨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서양식의 로마네스크 양식에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막상 필라이트는 그런 서양식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의 어디 시골 동네에 있는 그냥 좀 규모가 큰 그냥 따분한 은행 건물이나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서 별로 감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확실히 동양에 왔을 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제 동양적인 모습들이다. 서양식은 이미 그 사람들이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걸어 다녔다는 뜰, 그 중앙 건물 관저 앞에 있는 그 뜰도 이제 걸어가 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적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관광을 어느 정도 해본 뒤, 그리고 또 후지산도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뚝뚝하게 반응을 해서 미군 출신인데 이제 은퇴 미군 이제 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너무 좋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일본 그 물건들을 이제 그 잡지에 실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는 이제 이런 일로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등치도 엄청 크고 이제 미군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엔 대단히 묵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군인식 삶에 대한 그게 이제 몸에 배서 그런 거고 대단히 친절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또 이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듣습니다. 필라이트가 역시 그 신발 사업 구상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듣다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네 협상을 잘하는가? 이제 근데 필라이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어떻다 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 순간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자네 일본 사람들이 어떤 줄 아는가? 라고 하더니 2차 대전 때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할 때조차도 일본 천황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일본 천황이 미국에게 항복을 할 때조차도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때 국제 정세가 상황에 맞지 않게 돌아간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 정도의 표현만 썼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이미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기 직전이었을 때 일본이 완전 쑥대밭이 됐고 원자폭탄도 2번이나 맞았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시가 그 시설이 다 파괴된 상태였어요. 이제 완전 이제 궁핍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일본 천황은 둘이 뭉실하게 뭉뚱그리면서 간접적인 표현을 쓰더라. 제대로 항복하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 그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다. 그러니까 자네가 만약에 그 신발 회사에 가서
거래를 맺으려고 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딜, 곧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속내를 잘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아니요라고 이제 강하게 거부하는 것도 잘 표현하지 않고 yes 이것도 잘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자네는 미국 사람이니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거세게 밀어붙일 것 같은 협상안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걸 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할 뿐이고 전혀 그런 식의 협상 방식은 통하지 않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상 거래를 하게 되면 질질 끄는 어떤 그런 형태의 거래를 그 사람들은 선호하네. 자신의 뜻은 잘 내비치지 않으면서 질질 끄는 그런 협상 형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필 라이트는 또 속으로 깊이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협상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눈앞이 좀 깜깜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듣고도 필 라이트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꿈을 접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느 회사와 이제 거래를 할 건가라고 했더니 필 라이트가 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베에 있는 오니시카 타이거라는 회사에 가서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회사 신발 제품 우리도 알고 있지 하면서 거긴 정말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 하면서 잘 처리해보게.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질질 끄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사가 되게 된 거고 아니면 혹은 앞에서 막 싱글벙글 웃길래 거래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거래를 안 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낙담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협상을 진행해 보게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필 라이트는 이제 그날 이제 점심시간 때 이런 대화를 한 건데 나오자마자 오후에 곧바로 이제 오니시카 타이거라는 고베에 있는 일본 회사에 전화를 걸고 곧바로 협상을 하려고 이제 발걸음을 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거래 협상과 기타 등등 일이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제 잘 지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